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군산 하수관로 사업 전 구간의 조사 결과 1,900곳이 넘게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민관 공동조사단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관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다 아예 공사를 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원도심에 있는 옛 한오바 호텔이 사회경제어울림센터로 활용됩니다. 익산시가 이 건물을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보수 개선에 5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이 즐겨 타는 선유도에 사륜 오토바이 수십 대가 버젓이 불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오토바이는 등록도 하지 않고 안전장치도 없이 1차선뿐인 도로를 점령한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군산시와 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대표 어종 가운데 하나인 주꾸미가 이상기후와 수질 악화로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민간단체가 주꾸미 산란장 조성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의혹이 제기된 군산 하수관로 사업의 전 구간에 대한 조사 결과 1,900곳이 넘게 부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관 공동조사단은 공사가 끝난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관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다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영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높은 강성을 가진 레진관을 특수추진공법으로 묻었다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도로 아래 땅을 파내자 레진관보다 저렴한 유리섬유 복합관이 나옵니다. 땅을 파 관을 묻는 대신 맨홀과 맨홀 사이 땅 속에 관을 밀어넣어 연결하는 추진공법이 아닌 3-4배가 저렴한 일반 공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단은 이 구간에 대해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봤습니다. 전체 114km 구간 가운데 107km를 2차 조사한 결과 1,826곳이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1차 6km 구간에서 부실로 확인된 137곳까지 합치면 1,963곳에 달합니다. 이음부 손상이 481곳으로 가장 많고 맨홀이 불량하거나 관 침입이 479곳, 관이 파손된 곳도 156곳에 달했습니다. 관이 깨지고 처지고 벌어지고 그래서 오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게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불명수,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체 7개 분구 3,000여 개 관로 가운데 46%는 시공사진이나 검측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준공 이후 10년 동안 청소나 준설이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은 구간도 발견됐으며 하수도 시설 기준에 맞지 않은 맨홀 81곳도 확인됐습니다. 5년에 한 번씩은 청소 및 준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탁 운영을 한 지가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것을 청소라든지 그리고 준설을 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공의 문제도 있지만은 운영의 문제도 좀 있다. 조사단은 시공사가 상당수 관로를 아예 시공하지 않았거나 기존 관로를 개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1차 조사 결과처럼 군산시가 시공사의 부실 시공이 드러난 구간은 재시공을 명령하고 운영 관리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원인의 제보로 시작된 문제를 공무원이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3차례의 면죄부가 주어지면서 무혐의 사건으로 종결된 만큼 군산시가 직접 나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 계속 조사 과정을 했던 이야기가 제3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 공사에 대한 공사를 했다라는 이런 건 입증 책임이 민원인에게 있지만은 당사자인 군산시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공사를 했다라고 말로만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공사를 했다라는 증빙 자료, 예를 들어서 시공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물건을 구입해서 구입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고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만에 드러난 부실 시공 전모.
군산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군산 시민의 지역 생활 만족도가 도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3,51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산 시민이 느끼는 지역 생활 만족도 지표는 5.8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삶의 질 만족도 지표는 6.1로 도내 평균 6.3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몰락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의 취업자가 농어업은 늘고 또 음식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군산의 취업자는 12만 7,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과 건설업, 서비스는 4만 9,300여 명으로 1년 전 4만 9천 명에 비해 300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도매업과 음식 숙박업은 2만 2,600명으로 전년 2만 2,800명보다 줄었습니다. 김종식 도의원이 정부와 현대중공업을 비난하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200차례가 넘도록 정부와 현대중공업의 재가동을 촉구했고 8차례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단 2번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재가동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조사를 동의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39명과 가족 168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 동의서를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다음 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빠르면 6월 초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 원도심에 있는 옛 한오바 호텔이 사회경제어울림센터로 활용됩니다. 익산시가 이 건물을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59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옛 한오바 호텔. 지난해 1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기획사들과 조성협약을 체결했다가 7개월 후에 무산되게 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익산시가 새로운 활용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사회경제어울림센터.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등에 대해 통합 지원 거점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보수 작업 등에 59억 원이 투입됩니다. 6개월 정도의 공사를 거쳐 11월이면 문을 열게 됩니다. 공기는 6개월 줘가지고 10월이면은 완료될 것 같은데. 유충 규모의 건물에는 청년 놀이문화 공간과 청년 프로그램 운영 공간,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공동 회의실과 강당 등 사무 공간도 마련됩니다.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에 필요한 관련 업무가 한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 거점 시설로 만들려 했던 당초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떠나 시민이나 이용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효율적인 유입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시민 이용률이 떨어지면 단순히 익산시의 미니 청사 개념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당초의 목적이었던 어떤 그 다양한 시민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그다음에 예술 공간, 그다음에 여행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산이 되고 그냥 청사의 기능을 가진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옛 한오바 호텔. 이제는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을 위한 전문 지원 시설로 활용됩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수소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6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수소 자동차 180대에 대한 구입비를 보조합니다. 대당 3,650만 원씩입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단체면 됩니다.
구입비 지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이뤄지며 구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익산 지역은 오는 6월 말 수소 충전소가 서감동에 들어섭니다. 이번 달 말로 마감되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을 다음 달 21일까지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와 바쁜 영농철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급 대상에는 양봉 농가와 어가도 포함됐으며 모두 11만 7천여 가구에 6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군산시가 로컬푸드 통합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까지 로컬푸드 인증 규칙을 제정해 안전성 관리 체계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인증 규칙에 따라 내년까지 통합 인증 시스템을 본격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 생산과 품질 관리 체계를 일정 기준으로 검사하고 인증 마크를 표시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군산과 어청도를 오가는 신조 여객선이 하반기부터 운항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어청도 노후 여객선을 대체하는 신조 여객선이 오는 8월 준공하고 9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신조 여객선은 60억 원을 투입한 296톤의 차도선으로 배가은 4명의 승객과 중형차 4대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신조 여객선이 투입되면 시속 20노트 이상 고속 항해가 가능해 어청도까지 직항할 경우 지금보다 50분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선유도에 사륜 오토바이 수십 대가 버젓이 불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오토바이는 등록은커녕 안전장치도 없이 1차선뿐인 도로를 점령한 채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실정인데도 군산시와 경찰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등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유도의 대표 관광 레저용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륜 오토바이. 선유도 둘레길을 달리며 관람과 주정차가 용이해 관광객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륜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된 선유도 일반 도로를 운행해 교통체증을 유발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만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시에는 그게 원래 사륜차가 상당히 많이 들겨가지고 달려 있는데 이제 처음에 시에서 단속을 안 해. 그러면 차들 아마 사륜 이게 또 제조를 했을 때 보면 포장하고 대야가 빨간애가 정면차가 하고 경찰 가면 전화도 없고 뭐냐면 그 단속 전화도 안 하고 근데 옛날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사륜 오토바이는 레저용이나 농업용으로만 구분이 돼서 차량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 유일하게 차동 기어가 장착된 두 가지 모델, 대림 올코트 125와 킴코맥스 124만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델 사륜 오토바이도 번호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선유도에서는 번호판조차 없는 차량도 많습니다. 또 운전면허가 있다 해도 바이크 운전이 미숙한 이용객들이 안전벨트와 헬멧 등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운전 같은 거 안 되신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막 좀 사고 나거나 이러면 조금 문제의 소신인가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특별한 걸로 써가지고 봤거든요. 읽어주시라 하신 다음에 운전자들 또한 사륜 오토바이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도 운행하는 등 무법천지의 현장이 따로 없습니다. 또 지붕을 설치하는 등 차량 불법 개조 문제도 단속 대상이지만 시에서는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 사륜 바이크를 또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쪽 그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 길이 아닌 데로 다니고 또 그 보행자한테 또 위협을 주는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위협을 주는 그런 또 운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그 경찰과 같이 지도 단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으며 또 관광도시 군산의 대표 명소인 선유도. 불법 행위 근절로 쾌적한 관광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명입니다. 지역 발생 477명, 해외 유입 35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1만 9,898명입니다. 한편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1,820명입니다. 하루 새 익산에서 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도내에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에서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누적 확진자는 367명이 됐습니다. 군산은 신규 확진자 없이 누적 확진자는 250명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익산 A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51명이 됐고 익산 평화동 맨션 관련 확진자는 9명입니다. 군산의 대표 어종 가운데 하나인 주꾸미의 개체수가 이상기후와 수질악화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민간단체가 주꾸미 산란장 조성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군산 비흥항 앞바다. 비흥항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주꾸미가 많이 잡히는 대표 어장입니다. 주꾸미가 산란하기 좋은 환경은 수온이 일정한 곳이지만 이상기후로 바다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새만금 방조제 연결로 수질이 악화되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비흥항의 경우 주꾸미 어획량이 해마다 30%씩 줄어 지난 2018년 어획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꾸미 수가 줄어든 만큼 비흥항 어민들의 생활에 타격이 갔고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주꾸미 산란장 조성입니다. 사단법인 군산낚시어선협회는 주꾸미 어족 자원 확보와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민간 최초로 주꾸미 산란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제 연결된 뒤로 쭈꾸미나 여러 가지 어패류가 많이 이제 손실이 돼가지고 우리 협회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이제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2만 3천 개 정도. 주꾸미는 폐류 껍질 안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라 껍데기를 바닷속에 넣으면 하나의 산란장이 조성되는 겁니다. 군산낚시어선협회는 약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폐류 껍데기를 살포하고 수중 촬영으로 주꾸미 산란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사업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에 산란장 조성 확대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이브가 들어가서 그 산란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과정도 우리가 좀 데이터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금년에 시범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충분한 그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은 전망이 있다면은 그 좀 대량으로. 군산 어민들의 효자어종 주꾸미. 하지만 어획량이 급격히 줄면서 민간 단체까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도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한 7억 1,99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등이 수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일본 등입니다. 익산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약국 6곳을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된 곳은 익산시 약사회 소속 굿모닝 약국과 태평양 약국, 스마일 약국, 정성 온누리 약국, 태양당 약국과 알파 약국입니다. 지정된 가맹점들은 치매 노인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는 등 치매 환자와 부양 가족들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치매 안심 가맹점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은 개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 봉동읍에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착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초등학교의 돌봄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1학년과 3학년 일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14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확인 시스템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북 경제력 지수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경제력 지수를 보면 전북은 5.30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경제력 지수는 전국 평균인 6보다 낮았습니다. 주요 항목별 지수를 살펴보면 전북은 취업 여건을 제외하고 인력 기반 소득 수준, 재정력, 산업 발전 등이 전국 평균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편 도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874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77% 수준에 그쳤습니다. 도내 10톤 미만 소형 어선에 한해 안전장비 설치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자동 소화 시스템과 구명조끼,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 등 362대의 안전장비를 지원합니다. 도내에서 운항 허가를 받은 어선은 3,172척이며 이 중 10톤 미만 소형 어선이 전체의 96%인 3,066척입니다. 희망어업인은 설치비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민경입니다. 도내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5세, 여자 30.4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남자는 1.7세, 여자는 2세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도내 전체 혼인 건수는 6천여 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8.4%인 510건을 차지했습니다. 익산 5개 지역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이 설치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웅포를 비롯해 망성과 여산, 춘포, 팔봉 등 5개 지역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조 관측망은 지하수의 수위와 수온, 전기 전도도 등의 변동 상황을 자동으로 관측하게 됩니다. 군산시청 육상팀과 조정팀이 전국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조정팀은 지난 25일 폐막된 제15회 화천 평화배 전국 조정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로 여대 및 일반부 종합 우승으로 대회 1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또 육상팀은 지난 22일 폐막된 제25회 전국 실업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5,000m와 1000m에서 도현국 선수가 각각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우성약국이 라면 10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식품은 소득 상실이나 휴 폐업 등을 겪고 있는 익산 나눔곡간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손목 밴드 활동량계를 활용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합니다. 군산 조촌동 지역협의체가 관내 청장년층 단독 20가구에 주 3회 요구르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1도,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4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